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다시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저번 주에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 같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금요일 날 짚어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또 기분 좋게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성파워텍이 오늘만 해도 12% 급등이 나왔고요. 또 기분 좋게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바로 복습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테린포장, 그리고 동아화성, 그리고 보성파워텍까지 연이어서 이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다 터치를 하고 있는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16%나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2차 목표가를 2,400원을 말씀드렸으니까 현재 지금 2,435원, 그리고 오늘 고가가 2,480원이니까 또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까지 터치를 했군요. 맞습니다. 저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2차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2,400원 라인대인데요. 당연히 2,4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고가가 2,480원인데요. 일단 700원까지 여러분들이 3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당에서 이제 총선 1호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 탈원전 폐기 관련해서 다시 복귀, 정책 폐기 관련해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수위주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후속책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 부각이 됐을 때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 상승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오늘 20% 급등이 나왔었고 2,400원 라인 때 여러분들이 익절가 설정하시고 3차 목표가는 2,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2차 목표가로 세워드렸던 2,400원을 익절가로 지정해 주셨고요. 3차 목표가는 2,700원이라고 오늘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 거래일에 ISC를 짚어봤잖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가지고 여러 번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ISC 같은 경우는요. 달릴까 말까를 좀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시장의 기술적 반등의 서막을 알릴 때 항상 제일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ISC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점 대비 7%까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IT 관련 섹터들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하락률이 최소 10에서 20% 이상의 하락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금요일 시장에 우리가 ISC를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또한 2%대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다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라인대에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24,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8,000원 라인대 잡아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 2만 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전거래일에 짚어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달릴까 말까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그중에서 9월 29일 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드림 시큐리티를 한 번 더 리뷰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안 관련해서는 항상 디지털 뉴딜의 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카카오 관련 모든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 또 삼성페이 관련해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한 이제 장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뉴딜, 언택트 관련 수혜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4,500원 라인 때 지난번에 목표가는 터치했었는데 홀딩 중이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종가에 4,500원 라인 때 안착 여부를 보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4,800원 라인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5,300원 라인 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절가 4,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3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 그리고 두 번째 섹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럼 첫 번째 섹터는 어떻게 문을 열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관련 섹터는요. 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제지 관련 섹터입니다. 언택트 관련해서 네. 제지주를 오늘 맞습니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제지 관련해서는 이제 골판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여파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택배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네. 지난번엔 골판지 업계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테린 포장을 설명드려서 하루 만에 목표가가 20% 이상의 급등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테린 포장을 또 지금 구간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하다라 판단돼서요. 테린 포장의 후속주를 또 제지 관련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차트 보니까 테린 포장도 오늘 기분 좋게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던데요. 그러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제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일 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일 제지를 오늘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지 딱 한 부분만 보면은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또 국일 제지는 또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는 종목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국일 제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대장주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국일 제지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대 상승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멘텀 오늘도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일단 국일 제지를 가져온 체크 포인트를 진짜 표를 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택배 수요 증가,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는 골판지, 제지 관련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수급이 이어지다가 또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면서 또 바이든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린 뉴딜 관련해서 또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언택트 관련해서는 비교적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는 뭐 하락은 제한적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언택트 관련해서 테린 포장 이후에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기업이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대상으로 수소 배터리, 베이스 페이퍼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소 배터리, 또 우리 연료 전지 부분에서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일 그래핀에서 작년 4월 달에 구글의 그래핀 제조 기술을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자체에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배터리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도 현저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구글 외에도 뭐 국내외, 뭐 굴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또 해외 글로벌 기업들 간의 MOU, 업무 협약 체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래핀이 여러분들이 이제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이동성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요. 열 전도성이 높은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핀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태양 전지뿐만 아니라 각종 연료 전지에 투입이 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의료 섬유 그리고 의료 기기에도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장기간의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또 택배 수요 증가로 제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요. 또 KTNG의 협업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협업지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탄탄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택트 수혜주이고 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맞습니다. 숨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네. 그래핀과 관련해서 글로벌 MOU 가능성까지 있는 좋은 종목이네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걸 원고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한 1%대 네.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4.55% 정도 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제가 실시간으로 현재 지금 볼게요. 4.75%가 상승이 네. 나와주고 있네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4,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종가상 4,600원을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5,000원 라인대, 5,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5,7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에서 이 박스권의 하단 부위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꿈의 신소식, 그래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인데 국유재질을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또 그리고 5,000원 라인대에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국일재지 종목을 통해서 네. 또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알고 갑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네.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 기분 좋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건가요? 네,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백신 관련 섹터입니다. 백신 관련 섹터. 네. 잊을만 하면 항상 나오는 그런 맞습니다.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네. 지금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오, 비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죠? 뭐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치료제, 백신 관련 섹터는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달릴까 말까에서도 여러 백신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세 번째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의미로 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떤 종목인지 감이 딱 오는데요. 네. 그래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세 번째로 타점이 와서요.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백신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보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락을 오늘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정말 효자 종목이 네, 아닐 수 맞습니다. 없는데요. 나올 때마다 멋지게 또 목표가를 터치를 해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일단 보락은 어떻게 보면 백신 관련해서 제넥신이 가장 대장주이기도 한데요. 네. 보락이 이제 LG 화학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언제든지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락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 중이네요. 6.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료들 많이 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죠. 벌써 세 번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LG 화학이 LG 생명과학을 합병한 뒤에 3년째 LG 그룹의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에서 연내 백신 개발을 연내에 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동기업인 보락이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직접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풍제약에도 그리고 항암제 관련해서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에탄올 관련해서 손세정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보락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예전 제일 처음에 아무도 보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소개해드린 이후에 거의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한 번 더 소개해드렸고요. 또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에서는 뭐 종목이 있다면요. 한 번 올라간 종목들을 익저가를 계속 상향하면서 수익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타점이 왔을 때마다 확실한 종목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보락은 다시 한번 재차 매수의 관점으로 세 번째죠 벌써. 네, 네. 세 번째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해 네. 주시는 만큼 또 확실한 종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요.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이고 지난주만큼의 시장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목들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넉넉하게 2,2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좀 하단 부위인 2,25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3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요. 2,75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3,0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락은 이렇게 가격 전략 네. 세워주실 때마다 조금씩 목표가가 높아지는 네.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매니저님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도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했어요. 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여러 개 남발해서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딱 두 종목을 강조해드렸습니다. CJ 시푸드와 보성 파워텍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포트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 10월 말의 계좌 수익이 달라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에 무료 방송에서 김준호 매니저님 네. 또 한 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